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광고라 함은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 알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전엔 상품 광고가 주류를 이뤘지만 요즘은 나라를 광고한다라는 말도 그렇게 낯설지 않아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세계에도 200국이 넘는 나라가 있잖아요. 200개국. 우리나라를 널리 알려야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도 또 세계에 나갔을 때 더욱더 이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하니까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보신 적 없죠?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매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런 매체에다가 우리나라의 독도, 동해, 고구려를 알리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공사 창립기의 목욕 특강, 오늘은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를 초대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뵈니까 상당히 젊은. 원래 젊습니다. 정말 대학생처럼 보이는데 교수님이셔서. 뭐 대학생처럼 보이면은 좀 약간 이제 안경을 끼셔야 될 것 같고. 요즘은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나라를 네. 알리는 일 하느라 바쁘셔서 외국도 자주 나가고 막 그러시죠? 뭐 자주 1년에 굉장히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나가면서 우리의 어떤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17년째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이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신문에 우리나라를 광고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원래 상품 광고는 그 회사 사장님이 제일 관심이 많은 법인데 아니 서 교수님은 나라님도 아니신데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하실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 해외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해외 나가서 해외 선진 문화를 먼저 배워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우리 훌륭한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세계인들한테 보다 효과적으로 좀 널리 전파시킬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뉴욕 타임스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같은 세계적인 유력 매체에 광고하는 게 굉장히 홍보 효과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저도 젊어서 해외를 나갔는데 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전 놀다만 왔는데 이분은 또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시는. 더군다나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걸 알린 거 아니에요. 독도 그러니까 벌써 7년 전이죠. 7년 전 2월 달에 일본의 일개 현, 시마네 현에서 갑자기 가멘 독도를 가지고 다케시마로 둔갑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좀 세계인들한테 좀 당당히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원했던 부분이 이 세계적인 이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광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죠. 실제로 그렇게 광고가 한번 나가고 나면 반향이라고 할까요? 보신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 이제 안에 이제 웹사이트를 넣는데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제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엄청나게 연락이 오죠. 외국인들의 어떤 반응도 있고요. 특히 이제 다른 외신에서 정말 소개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또 다른 외신을 통해서 또 세계에 또 알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일본 우익단체에서는 또 협박 연락을 많이 하죠. 그런 연락. 그런가 하면 교포들께서 외국에 나가서 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교포분들이 안 도와주시면 이런 활동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고요. 특히 또 해외 나가 있는 유학생들 이런 분들의 어떤 힘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광고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 광고 이후에 세계적인 박물관에서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하셨잖아요. 지금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든지 뉴욕 현대미술관 이런 세계적인 유령 미술관에 가봤더니 한국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원이 안 됐었는데 한번 과감하게 제가 컨택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한번 받아와서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또 설치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좀 세상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막 유명 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송혜교 씨라든지 최수용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후원을 해줘서 또 다른 박물관에 또 한국 서비스도 했고요. 이금희 씨도 다음에 해주지 않을까. 당연히 하겠습니다. 기회만 주십시오.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대단하다 칭찬은 해드리지만 정말 자동차 한 대를 광고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덤벼들어서 그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 투자를 합니까? 네. 근데 너무 혼자에게 저희가 과중한 짐을 지워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돈과 시간과 네. 열정과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네. 젊은 분들 중에는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중에는 서 교수님을 롤 모델, 역할 모델로 삼아서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젊은이들이 아주 많아요. 큰일입니다. 예. 그런 이 초중고 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대학생들이 이제 연락을 많이 줘서요. 이런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개인적으로 뿌듯한 거는 그런 이제 후배들이죠. 후배들이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연락 주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뵙고 싶었던 분이고 궁금한 게 워낙 많아서 화요 초대석으로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오늘 특강을 들어야 하는 날이라. 그럼요. 네. 대한민국을 알리는 방법 그리고 네. 대한민국 어떻게 해서 알리게 됐는지 그리고 오늘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오늘 또 3.1절이니까 이제 집에서 보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을 텐데 뭔가 이렇게 도전 의식이 생길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박수로 청해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별로 안 반가운가 봅니다. 예, 다들 예. 제가 이제 뭐 앞서 이제 여러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던 여러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는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지만 그죠? 예. 방송 괜찮네요. 예, 방송 괜찮네요. 제가 이제 93학번입니다. 예, 93학번인데. 예, 다들 믿기지 않는 얼굴이지만,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세계화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 그때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에서도요, 세계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어떤 그런 부류의 어떤 홍보가 주 컨셉을 이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번, 야, 이런 세계화 시대에 내가 한번 그냥 언론상으로만 세계화를 듣는 게 아니라 한번 직접 해외에 나가서 그야말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그거를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 다음에 제 인생을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선택을 하게 됐던 게 바로 유럽 배낭여행이었습니다. 그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참 전형적인 토종처럼 생겼습니다. 예, 근데 저보고 다 중국인 아니냐, 일본인 아니냐 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에 굉장히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왜 이렇게 서양인들은 동양인만 보면 그때 당시에 다 중국과 일본만을 생각할까? 안 그래도 제가 뭐 다른 타 방송에 그 무릎팍도사라는데 한번 이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예,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유세윤 씨가 얼핏 보면 중국의 왕서방을 닮았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근데 옆에 있는 강호동 씨가 한 수 더 뜹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무릎팍도사 출연진 중에 자신의 얼굴보다 큰 출연자는 처음이래요. 예, 제가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왜 서양인들은 이 동양인을 그때 당시 봤을 때 중국과 일본을 먼저 떠오를까?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무조건 이 세계적인 배낭 여행지를 가면 많은 배낭 여행객들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들이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왜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없고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많으냐?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더니 한 가지 큰 공통 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음식 문화의 체험이었습니다. 예, 음식 문화. 그래서 그 일명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렸을 때 그죠? 네, 간혹 그 부모님들이 외식을 하러 나가자고 합니다. 그죠? 외식 안 나가셨습니까? 예, 어머님들 상당히 뭐 음식을 잘하셨나 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들도 그냥 간만에 야, 얘들아 우리 한번 외식을 하러 나가자. 그러면서 야, 오늘 한번 그 아시안 푸드를 한번 먹어보러 가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꼬맹이들은 그죠? 졸졸 따라가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도시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자연스럽게 방문하기 시작을 한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예. 중국도 뭐 많이 가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차이나타운도 몇 번 이렇게 가보셨을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딱 들어가면 눈에 뭐가 들어오죠? 맞습니다. 그게 뻘건 기둥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어렸을 때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 뻘건 기둥에 무슨 초록색 지붕, 그죠? 중국의 전통 건축 양식을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보고 익혔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목을 들어가면 이렇게 허벅지까지 다 터져 있는 치파오를 입고 걸어다니는 여성을 본대요.
그러니까 치파오라는 단어를 몰랐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중국 전통 여성 의상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기 전에 뭘 보죠 또? 뭘 보죠? 맞습니다. 메뉴를 보죠. 예, 이 메뉴를 보는데 이 해석도 안 되는 꼬부랑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바로 이제 한자입니다. 해석도 안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자를 그냥 눈으로 이런 게 중국의 전통 문자구나. 그래서 이제 세계인들이 많이 이렇게 문신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제일 많은 건 역시 영어고, 그죠? 두 번째는 또 한자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맛을 통해서 중국인들은 이런 맛을 통해서 즐겨서 사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중국을 직접 건너왔던 이 친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도시의 가장 근거리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중국 식당을 통해서 그 중국의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세계 각 나라 각 도시 그죠? 뒷골목마다 스시집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스시집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들락날락하면서 일본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태리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맞습니다. 피자, 스파게티.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제가 다른 대학 가서 똑같은 특강을 했죠. 이태리하면 뭐가 생각나냐 했더니 타오리랍니다. 네, 뭐 제가 뭐 음식 얘기하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역시 이제 이태리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넘어가지는 못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피자를 통해서 그죠? 스파게티를 통해서 이태리에 대한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느꼈던 부분이 뭐냐? 야, 이게 정말 음식이란 부분이 그러니까 세계 뭐 70억 인구가 우리나라 다 들어올 수도 없고요. 우리나라 이제 인구 모든 사람들이 해외에 다 나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그죠? 충분히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장 근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이 컨텐츠는 바로 음식 문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좀 유심히 들어본 적이 있어요. 했더니 그들끼리 얘기할 때, 야, 오늘 한번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한번 가볼래?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야, 오늘 피자 먹으러 가자 이럽니다. 야, 오늘 뭐 일명 일본 식당에 가볼래? 얘기를 안 하고요. 스시 먹으러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표되는 음식 브랜드를 가지고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걸 또 느낄 수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음식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우리들이 다 뭐 즐겨 하는 뭐 삼겹살의 소주라든지 그죠? 저만 좋아합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 수많은 음식들 다 홍보한다는 건 우리들의 욕심이겠구나. 그래서 딱 생각이 들었던 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선택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또 다른 방송의 어떤 무한도전 팀과 비빔밥 프로젝트를 또 하게 됩니다. 또 많이 또 언론 매체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그때 당시 이제 비빔밥을 선택했던 이제는 자료 화면이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3년 전에 무한도전 팀이랑 의기투합을 해서 이렇게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뉴욕타임스의 비빔밥 전면 광고를 게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할까 늘 그 전부터 참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계적인 음식 트렌드가 뭐죠? 웰빙 맞습니다, 그죠? 웰빙. 그래서 이 비빔밥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많은 이 비빔밥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득보잡했던 그죠? 그런 이 비빔밥을 이 비주얼을 가지고요 테스트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뭘 느끼냐 했더니 웬만한 그죠? 이 서양인들이 웰빙 푸드 같다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녹그릇이 있고 이렇게 이 밥알갱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물이란다 이게 나물이 너무 이른 시간인가 봅니다, 그죠? 이 나물이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웰빙 푸드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양인들의 또 음식 문화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문화가 투고 문화입니다. 이게 테이크아웃 싸가지고 다니는 문화죠. 그랬을 때도 어떻게 보면 녹그릇을 빼고 플라스틱 컵에다가 그죠? 옮겨 담아서 그대로 뚜껑 닫아서 뭐 이렇게 대충 흔들어도 그죠? 충분히 이 투고 문화에도 부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웰빙과 이 투고 문화에 부합할 수 있는 비빔밥을 한번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세계인들한테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고 이제 다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뉴욕타임스의 이 광고가 나가고 나서요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이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진 역사상
자국에 대표되는 음식 브랜드를 가지고요. 이렇게 전면 광고를 게재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가 나온 자체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그 다른 이 외신이라고 하죠. 다른 나라 언론사에서도 이 광고가 너무 재밌다고 저한테 또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다른 기사화를 통해서 또 세계에 더 한번 알려지게 되는 거죠. 뭐 일명 가만히 앉아서 따따블 홍보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더 놀랬던 건 세계에 많이 퍼진 어떤 이런 기사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각 나라 각 도시마다 여러분들 그 한인회가 결성돼 있습니다. 그죠? 그 한인 회장님들이 굉장히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연락을 주셨냐 했더니 광고의 원본 파일을 좀 받아볼 수 있냐요. 그래서 제가 상업적으로만 사용 안 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나라 그 도시마다 유력지가 있습니다. 그 유력지에 이 십시일반 뭐 동포분들이 돈을 모아서요. 그 나라에 대표되는 뭐 유력지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 대표되는 음식 유명한 잡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똑같은 광고를 수차례 게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뭐 작게 저랑 그죠 무한도전 팀이 시작됐던 일이 나비 효과라고 하죠. 세계에 굉장히 많이 전파될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또 이제 이거 뭐 한 번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측을 보시면 그죠?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바로 이 타임스퀘어, 뉴욕 타임스퀘어라고 하죠. 그곳에 그때 당시 가장 컸던 이 전광판을 저희가 대여해서요.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비빔밥 또 영상 광고를 저희가 또 올리게 돼서 세계인들한테 또 저희가 비빔밥을 영상으로서 또 많은 홍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비빔밥이 거의 비슷한데 그죠?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외국인들의 재미난 반응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한 그 셰프분이 전화를 줍니다, 저한테. 광고 보고 너무나 재밌었대요. 근데 이 광고에 있어서 그 한 가지 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뭔데 갑자기 그죠? 우리나라 대표되는 음식 뭐 그걸 바꾸라 마라 그러냐? 했더니 아이디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 안에 그죠? 이 날계란입니다. 고추장 안에. 근데 서양인들은 날계란을 거의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요. 저희가 이제 다음 광고를 할 때 그들이 먹지 않는 거를 그죠? 굳이 우리가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른편을 보시면 계란 후라이로 이제는 또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외국인들의 또 어떤 재미난 반응들 그리고 뭐 다음에 광고 낼 때요. 이쪽 우측 하단에다가 이렇게 세모로 해가지고요. 구석에 다음부터는 할인 쿠폰을 넣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죠? 할인 쿠폰이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그들의 어떤 문화에 아직도 광고에 이렇게 플러스 10% 할인 쿠폰이 들어가 있는 광고가 아직 남아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들의 문화에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또 그걸 활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한식, 우리의 음식을 세계인한테 전파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음식 문화, 그죠? 이런 날계란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계란 후라이라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들의 음식 문화를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라는 거죠. 아무리 비빔밥이 맛있다 하더라도, 그죠? 이 전 세계 비빔밥을 저희가 수출을 하는데, 이 인도에 가서 육회 비빔밥을 내놔서 되겠습니까? 소를 숭배하는 나라에. 그죠?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들의 음식 문화를 먼저 이해할 때 오히려 우리의 음식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요. 이 음식 문화를 제가 제일 먼저 소개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직접 다른 나라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넘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나라 그 도시에 살면서요. 그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장 근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이 컨텐츠가 뭐냐? 바로 음식 문화라는 것.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언어 문화입니다. 언어. 정말 우리의 이 한글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이 세종대왕이 만드신 이후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계 언어학자들이요. 가장 세계적으로 어떤 이 과학적이고 그러면서 누구나 말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기 쉬운 문자로 손꼽으라고 할 때 이구동성으로 거의 한글을 손꼽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그죠? 자녀분들이랑 문자할 때 뭐 반가
예, 뭐 빨랑오삼 그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세계 각 나라에서는요. 그야말로 자국의 언어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런 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공자학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세계인들이 누구나 다 예, 자국의 언어를 이 중국어를 쉽고 편안하게 배우기 위해서 말 그대로 세계 각 나라 각 도시에 이런 학원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간 정책입니다. 그리고 뭐 독일 하면 뭐 이 독일에 나온 세계적인 철학자죠. 괴테 이름을 본따서 괴테 인스티튜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세계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처럼 민간 차원에서 우리의 이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글과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세계인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많은 이 배낭여행을 즐겨 하다 보니까요. 정말 세계적인 이 정말 유명 미술관, 박물관을 갈 때마다 한국어 서비스가 안 돼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 서비스라 하면요. 여기 이제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브로셔죠. 이렇게 접어가지고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 어떤 작품이 있고 이렇게 소개되는 브로셔랑 이렇게 왼편을 보시면 뭐 이때는 젊었네요, 그죠? 네, 확실히 젊었네요. 예.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단말기를 줍니다. 그러면 작품 밑에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냥 단말기로 1, 2, 3 누르면 뭐 한국말로 그죠? 뭐 이 작품은 누가 어느 시대에 누가 그랬던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렇게 늘 7개 언어는 세트 메뉴처럼 늘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한글이 이렇게 한글 브로셔가 안 꽂혀 있을까? 그래서 뭐 제가 한번 나라도 그러니까 알아보고자 하는 심정에 뭐 뉴욕 메트로폴리탄 뭐 미술관이라든지 뉴욕 현대미술관 이런 세계적인 유명 미술관에 무작정 이렇게 대시를 했습니다. 그냥 뭐 일명 배째라였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들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미술관은요,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누구네요? 그래서 뭐 안내데스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건너온 학생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한국어 서비스가 안 되는지 그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이상한 부서만 계속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한국인 하면 여러분 오기 아닙니까? 다음날 또 전화를 했죠. 왜 이렇게 바꿔달라는데 안 바꿔주냐 했더니 갑자기 핸드폰 번호 하나 받아줘 그래요. 그래서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 번호인 줄 알았어요. 상당히 친절하구나 저는. 개인 연락처까지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딱 걸었는데 어디랑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예, 이 헤드폰 단말기 만드는 공장 사장님 전화번호예요. 이제 뭐 저도 뭐 영화가 그때 많이 딸렸었는지 뭐 서로 이제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는지 막 이상한 데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또 전화를 했죠. 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끝내는 전화가 돼서 이 언어 담당하시는 이 담당자랑 또 연결이 돼서 한 3개월 뒤에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뭐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또 갔죠. 예, 갔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만나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뭐 여러 명이 이렇게 환대를 해주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환대해줄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딱 꺼내봤죠. 한국어 서비스가 안 돼 있는데 이런 한국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오늘 찾아왔다. 했더니 갑자기 저랑 이 박물관 미술관이랑 어마어마하게 큰 오해가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저도 너무나 그때 당혹스러웠는데 제가 돈이 겁나게 많은 놈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돈 가지고 도네이션을 해서요 이 한국어 서비스를 만드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가 아니라고 안 순간 세상에 이렇게 뻘쭘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10분 동안 서로 먼 산만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죠? 지금까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뭐 정부 관계자가 찾아와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서 만든 적은 있고, 아니면 그 나라의 대표되는 글로벌 기업 관계자가 찾아와서 우리의 언어 서비스를 해달라 한 적은 있지만 일개 국민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적은 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 제가 이제 하다가 자신 있게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해가 생기려고 내가 했던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를 한 장 써다오.
그럼 그 계약서를 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돌아가서 그 비용을 내가 한번 따워보겠다. 저도 그 상황에서 도는 겁니다. 그죠? 예,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제가 이제 딱 했더니 그 분들이 다 널 뭘 믿고 써주냐 이거죠. 맞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걸 뭐 믿고 어떻게 계약서를 써주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을 주겠대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연락을 정말 줍니다. 근데 계약서에 정말 사인을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죠? 야, 그래서 그 계약서를 들고 이제는 한국에 넘어오죠. 한국에 넘어오는데 야, 정말 무려 200여 군데를 다닙니다. 자, 뭐 정부기관 할 거 없이 기업 이 홍보실 할 거 없이요. 뭐 말이 쉽지 그죠? 200군데라면 하루에 3, 4군데씩 다녀도 직접 몇 개월이 걸려야 됩니다. 중간에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일까? 누가 돈 주는 일도 아닌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한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기업에 이제 그 후원을 받으러 이제 찾아간 적이 있는데 약속 시간이 오후 1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도착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회의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그래서 뭐 좀 기다리면 되겠지. 1시간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 또 전화를 했죠. 했더니 이제 자리에 이제 와 있더라고요. 자리에 와 있는데 금방 내려오겠다는 분이 또 거의 1시간 넘게 있다가 또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시간이 좀 오래 예전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너무나 성의 없이 기획서를 쓱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한 5분도 못 만났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저는 이제 로비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화장실에 갑자기 가고 싶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건물 보면은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그죠? 이 4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래서 저도 화장실 가려고 이제 다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예전에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으면 이 가운데 이제 휴지통 같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에는 재떨이었고 예전에. 근데 그곳에 제 기획서가 꽂혀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기회로 인해서 한번 더 열심히 뛰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끝내 열심히 뛰다 보니까 한 기관에서 후원이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군데 이제 미술관에 한국 서비스를 유치하게 되고요. 세상에 역시 일명 얘기하는 첩봤다는 빡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되고 나니까 그야말로 그 이후에는요 일이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제 저한테 공중수표가 큰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박물관에 컨택을 할 때요. 이제는 뭐 한국에서 온 학생이다 소개가 아니라 어느 박물관에 제가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니까 그쪽 측에서 바로 그 언어 담당 디렉터를 바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 양반이랑 만나는 시간도 너무나 짧아졌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당신 시간이 언제 좋네요. 이제는 갑과을이 바뀝니다. 그죠? 갑과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턱밑까지는 이제 뭐 난 내일이라도 시간 괜찮은데 하고 싶으면 너무 없어 보일까봐 3일 내는 어떻겠냐. 그때 제 시간에 무조건 또 맞추겠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한국어 서비스를 정말 정정당당한 입장에서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뉴욕 현대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모마라고 해서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관이죠. 그곳에 제가 이제 한 5년, 6년 전에 처음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유치했을 때 이제 유치가 되고 나서 별로 안 돼서 제가 이제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려면 티켓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티켓을 받아야 다 들어가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람객들은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 모이는 곳에 제가 딱 이제 해서 그쪽에 이제 관계자가 갑자기 이제 손을 잡고 이쪽으로 와보래요. 그래서 딱 이쪽에 왔습니다. 딱 했더니 브로셔가 꽂혀 있죠. 거기에. 그것도 정말 이런 브로셔가 꽂혀 있는 걸 정말 딱 확인하고 굉장히 뿌듯했는데 조금만 있어 보래요. 딱 했는데 이 티켓 박스 뒤에는 큰 화면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웰컴, 뭐 중국어로 웰컴, 일본어로 웰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금 있으니까 환영합니다가 싹 나오는 겁니다. 이야, 그때의 감정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소름이 돋는다고 하죠. 한 10분 동안 아무 얘기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제가 만들어서 이게 일명 뿅 간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그죠?
충분히 와서 똑같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요. 이런 이 티켓박스에 세계적인 유명 미술관의 티켓박스에는 이 관람객들 다 모이잖아요. 그곳에 한국어 브로셔가 꽂혀 있느냐, 꽂혀 있지 않느냐는요.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아직도 한글이 있는지조차 한국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외국인들 허다합니다. 근데 그런 양반들이 자국어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다가 그죠? 확인을 하다가 한국어라는 게 지원되네. 야, 한국말이라는 게 있었어? 야, 문자가 있네. 대한민국에도. 어떤 그런 이미지만 전해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는 굉장히 높이 올라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음식 문화라든지 그죠? 이런 언어 문화. 세계인들이 누구나 그죠? 음식 안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언어를 안 하고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게 우리나라의 뭐 한글뿐만이 아니라 이런 한식이 훌륭한데 지금까지는 너무나 홍보가 잘 안 돼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컨텐츠를 가지고 세계인들한테 널리 알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인 우리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세계인들한테 들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딱 7년 전이네요. 7년 전에요. 여러분들 그 일본 그 시마네현에서 갑자기 그제 2월 달에요. 가만히 있는 우리 독도를 가지고 다케시마로 둔갑시키더니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합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남의 나라 땅을 그죠? 침범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뉴욕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거를 인터넷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죠.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야,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본 정부의 이런 부당함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세계인들한테 좀 정정당당히 알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세계의 여론을 그야말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고 가장 많이 신뢰한다는 바로 이런 뉴욕타임스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같은 세계적인 유력 매체에 광고를 낸다는 건 굉장히 홍보 효과가 뛰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월 달에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저는 3월 정도에 광고를 낼 수 있겠다라고 혼자 착각을 했죠. 혼자만의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정말 광고 비만 내고 그죠? 이렇게 해서 디자인 잘해가지고 내면 광고가 다 나가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정말 많이 뉴욕타임스랑 충돌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그야말로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광고 시안을 대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강 만들어서 가져가서 이런 광고를 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대체 네가 뭔데 국가 현안에 관련된 광고를 내네요. 그래서 너의 신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대요. 그래서 뭘 의심할 게 뭐 있냐? 제가 학생증도 보여줬거든요. 뭐 이거 예전 학생증이다. 올바른 학교 나왔다. 막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굉장히 네 개인 광고도 아닌데 신분이 의심스럽다고 계속 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광고가 그때 당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댔어요. 뭐냐? 광고주 이름, 광고주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랬죠. 아니, 일개 국민이 우리나라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광고를 내는 건데 거기에 제가 낸다고 해서 광고 이름에 서경덕을 어떻게 넣겠냐. 야, 너희 같으면 넣겠냐. 제가 물어봤죠. 넣겠답니다. 저보고 또라이래요. 네 돈 내고 네가 광고를 냈는데 네 이름을 왜 빼내요? 그러니까 너는 네 스스로를 감추기 위해서 너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없이 싸우고 또 들이대고 해서 끝내는 정말 5개월 만에 7월 달에 드디어 광고가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 동안에는 정말 뭐 일명 별의별 쇼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웹사이트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요, 웹사이트 주소에 그들이 쳐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문 사이트로 제가 잘 만들었었죠. 그때 당시 for the next generation.com이라고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라는 부분을 제가 활동했던 거를 영문으로 다 올려놨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표되는 그 포털 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 본 메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www.뭐뭐뭐.뭐뭐 이거를 한번 쳐본 거예요. 그 모니터 화면이 어땠겠습니까?
한글 윈도우가 안 깔려 있으니까 다 화면이 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또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야, 너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뭐 상형 문자를 쓴다라는 거죠. 너희들끼리만 통하는 문자가 있는 것 같대요. 야,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오해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얼마나 이 정말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정말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 광고가 나오고 나서 그야말로 이제 동양인이 이런 어떤 자국의 현안에 관련된 광고를 자비로 또 냈던 것도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번의 광고를 통해서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리즈로 연속성을 가지고 세계 여론을 계속 끄집어 모아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오류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 모든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이 죄다 시 오브 재팬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도, 영토 문제, 그죠? 다시 앞에 화면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동해, 그죠? 이 이스트시, 이 표기 문제, 이건 두 개의 개념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광고이기 때문에 한번 전략적으로 묶어서 저희가 또 하다 보면 일타 쌍피의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지도도 이렇게 삽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스트시라는 단어를, 독도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월스트리트저널에 냈던 광고인데요. 이 광고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뭐냐면요. 처음엔 제가 이제 이 대학원 때 모아놨던 자비를 다 틀어서 냈어요. 근데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광고를 내려면 광고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뉴욕에서 저녁마다 알바를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이 스무디 가게라고 아시죠? 야, 믹서기를 이렇게 돌리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막 그런 것도 엄청나게 돌리고 또 다른 또 이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또 알바를 해서 그때 이 미국 사회는요 주급이라는 거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딱 광고를 한번 만들겠다. 한번 이제 목표를 딱 세우고 나서 야, 매주 주급 받는 날이 그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요, 광고를 해서 요만큼씩 조금씩 완성된다는 걸 이렇게 표기를 해가면서 야, 이번 이제 4주 지났다, 이제 8주 지났다 이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너무나 그때 기분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광고 비용이 좀 모자라서 부모님과 누나들, 매형들, 누나들, 매형들이 많습니다. 누나들이 4명이어서 뭐 해서 또 가족들한테 수금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광고는 가족들과 함께 만든 광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광고들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국내도 굉장히 많이 이런 활동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생겨나게 됩니다. 뭐냐면요, 한 포털 사이트에 한 네티즌이 이런 이 서경석 씨의 광고 캠페인에 우리 네티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그래서 정말 포털 사이트의 역사가 바뀌죠. 최단 기간 4주 동안에요. 최다 인원인 10만 명이 최다 금액인 2억 1천만 원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그 광고 비용을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에선 독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역사 왜곡 문제, 그죠? 그야말로 뭐 신사참배 문제, 위안부 할머니 아직도 사과 안 하고 있는 문제, 그죠? 이런 것들을 히스토리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요. 역사 왜곡을 멈추라는 정명 광고를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밑에 허연 밑줄이 있는데 이곳에 어떤 문구를 넣냐? 이 광고는 우리나라 네티즌 10만 명이 힘을 모아 만든 광고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인들한테 더 많이 알려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더 광고에 대한 횟수, 그죠? 광고에 대한 이제 이 용량들이 점차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이제 이 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거죠. 맨 처음은 어려웠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뉴욕 타임스에 대다가요, 뉴욕 타임스의 오류라는 전면 광고를 때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입장을 거꾸로 놓고 생각하시면 그죠? 뉴욕 타임스 사장님이 되시면 자신의 신문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광고를 받아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받아주죠.
근데 그 광고국 직원을 엄청나게 꼬셨습니다. 우리가 이 광고를 만들고 나서요, 실은 이거는 100% 이거 심의 과정에서 떨어진다. 한데 만들어 놓은 게 아까워서요. 예, 제가 이제 그 광고 직원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근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내가 메일 하나 보냈는데 하나 확인해봐라. 예, 했더니 좋다고 그래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이 광고 낼 수 있겠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싹 훑어보는 것 같아요. 내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람이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오케이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예.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에러인 NYT 광고가 나가게 돼서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이슈를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홍보의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타이밍입니다. 이 정말 시기적절한 그 타이밍에 어떻게 불을 지피느냐죠. 근데 이 뉴욕타임스 이 광고는요, 말 그대로 세계 각 나라 정부라든지요, 각 나라 대표 언론사, 각국의 글로벌 기업에선 다 구독을 해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고가 나가고 나서 다른 세계적인 언론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연락이 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거냐? 뉴욕타임스에서 나올 정도면 정말 일리가 있을 텐데 그럼 자료를 보내달라. 굉장히 그때 당시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시 오브 재팬이 아니란 걸, 이스트 씨가 맞다는 걸 계속 저희는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에러인 WP가 생각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오류를 똑같은 포맷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수 김장훈 씨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 전부터 늘 많이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또 전화를 걸었죠. 형님, 여기서 저 형님 맞습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형님, 이번에 에러인 NYT가 정말 끝내줬습니다. 했더니 그래, 너무 수고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에러인 WP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 이왕 하는 거 에러인 WSJ까지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류도 같이 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갑자기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조금 있다가 그래, 경도가 그럼 이번에 내가 쏠게 이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죠? 그 개인의 비용을 정말 이런 국가 홍보 광고에 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에러인 WP를 내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또 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광고 캠페인을 연속성 있게, 특히 세계적인 유령 매체의 일명 1, 2, 3 확 그냥 불을 지피니까 세계적인 유령 매체의 이 표기가 여러분들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림이 죄다 시 오브 재팬으로 나왔었는데 이것들이 이스트시 슬러시 시 오브 재팬으로 병기 표기도 이끌어내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점차 이런 이 지면 이 광고의 홍보 효과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 한국 문화에 대한, 역사에 대한 콘텐츠가 점차적으로 넓혀지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말 그대로 이제는 그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그죠? 고구려 발해 역사를 자신의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얼토당토 안 하는 그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그야말로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고구려에 관련된 광고를 또 뉴욕타임스에 게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한글, 한국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한글이 있는지조차, 한국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글의 유무도 알려주고 세계인들 누구나 다 이 한국어 몇 마디씩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월스트리트저널 1면에요. 광고를 낼 수 있는 공란이, 이게 1면이라고 하면요, 우측 하단에 이렇게 지정으로 되어 있는 광고란이 있습니다. 그곳의 시리즈로 한국어 교육 광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베이직 코리아 1, 기초 한국어 1탄이죠. 안녕하세요. 2탄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타 등등 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한글에 관련된.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외국 이 독자들이 저한테 메일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정말 한국인들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한글 시리즈 광고를 내게 되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더 자신 있게 더 영역을 넓히죠. 바로 비직 코리아입니다. 관광 광고죠. 우리나라에 놀러 오십시오. 근데 이 광고는 굉장히 재미난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비직 코리아라고 합니다. 그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다 관광 광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첨가했죠. 왜냐? 여기다 넣었던 게 뭐냐? 이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섬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남해에는 제주도가 있고요.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동해와 독도가 있는 이런 우리나라에 방문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이수시와 독도를요 노출시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입니다.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뭐 문화, 관광,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계인들한테 노출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야말로 지명 광고를 떠나서 이제는 영상 광고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뭐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거죠. 뉴욕 타임스퀘어에 그곳에 여러분들 이 왼편을 보시는 것처럼 그때 이제 CNN 이 뉴스가 나오는 이 전광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 전광판에 드디어 저희가 처음으로 독도와 동해에 관련된 또 광고를 내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뭐 6.25 참전국 이 참전용사의 이 피와 땀에 어떤 감사를 하고자 또 6.25 그때 60주년 때 이런 광고를 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리랑이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대한민국 대표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요. 이 유럽인들이 가장 많이 또 모인다는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에 처음으로 또 아리랑 광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유럽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그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이런 정말 이 쌍공 전략으로 그죠? 계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세계인들한테 우리의 이 멋과 그죠? 아름다움을 세계인들한테 계속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의 도전이 계속적으로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정말 저의 최고의 도전은 뭐냐? 한번 세계인들의 눈과 귀가 가장 많이 쏠린다는 이 뉴욕 타임스퀘어예요.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광고판이 즐비합니다. 그곳에 국가 단위로는 한번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전용 광고판을 한번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다른 이 기업의 광고판을 저희가 대여해서 그죠? 그 시간을 사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냈잖아요. 그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할 바에는 그죠? 이걸 아예 24시간 동안 우리의 한글, 뭐 독도, 뭐 한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 전용 광고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수없이 계속적으로 도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이 계속적인 이런 이 10주년 동안 해왔던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우리나라의 홍보의 중요성과 그죠? 그다음에 이 국가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오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 그러면 이런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 기업, 우리 정부 기관들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의 국가 이미지가 전 세계에 좋아질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딱 3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글로벌 에티켓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에티켓. 제가 몇 년 전에요. 한 외국의 그 유소스타를 갔습니다. 갔더니요. 그들의 뭐 주식은 그죠? 빵입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아침을 간단하게 제공을 해주잖아요. 뷔페처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자고 일어나서 지하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빵이 이제 한 구석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접시를 들고 이제 빵을 이제 뜨러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무슨 택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봤어요. 봤는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영어도 아니고 한글로요. 싸가지 마세요. 이야,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나 당혹스러워가지고요. 제가 그 식당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야, 이게 어찌 된 상황이냐. 했더니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야,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우리 유소스타를 많이 이용해 준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근데 왜 이렇게 나갈 때 빵을 많이 싸가지고 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희 나라랑 우리나라가 문화가 달라서 그렇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 남는 꼴을 못 본다.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하고도 정말 창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빵을 왜 싸가지고 나갑니까? 그죠? 혹시 찔리시는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눈 살짝 감으신 분 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전 세계 한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파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보시면요. 세계적인 관광지에 가보시면 한글 낙서 장렬입니다. 몇 월 며칠 나 왔다가 메롱. 뭐 심지어 영희야 내 아이를 낳아도 제발. 별의별 한글 낙서가 많다라는 거죠. 작년에 한 대학생이요. 유럽에 배낭여행을 하면서 한 관광지에 들어가면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메일에 서 교수님 빨리 첨부 파일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달래요. 저도 이게 뭔 소린가 해서 첨부 파일 딱 열어봤더니 그 관광지 입구입니다.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무슨 간판이 조그맣게 걸려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한글로 낙서 금지라고 써 있더라고요. 야, 그 낙서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그 나라의 유적지고 보물인데요. 입장을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의 한 청년이 우리나라에 놀러 와서 그죠? 재밌게 놀다가 광화문 현판에 제임스 왔다감 써놓으면 좋겠냐고요. 야, 우리나라 네티즌 이 수사대 발동되면요, 그 친구는 출국도 못할 겁니다, 그죠? 입장을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들이요, 인천공항을 떠나실 때 그죠? 한 분 한 분이 다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동 하나가 그죠? 얼마나 이 외국인들한테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이 첫 배낭여행 갔을 때 벨기에 사람이 굉장히 저를 길을 헤매고 돌아다녔을 때 정말 오랫동안 저를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사람인지라 그죠? 아직도 from 벨지움이라고 하면 사람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어떤 외국인한테 호의를 베풀면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압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상한 호르몬 이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기본적인 글로벌 에티켓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제가 오늘 거의 1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처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을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처음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처음으로. 왜냐하면 제가 무슨 그런 활동을 해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자랑하려고 그 처음을 강조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의 어떤 활동 과정을 소개해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바로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뭐냐면요, 방금 전에 에러인 NYT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에러인 NYT 정말 나이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뉴욕타임스 받아준 것만 해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고가 나가고 나서요, 그 뉴욕타임스 관계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광고가 어떻게 나갈 수 있었느냐 했더니,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수많은 세계적인 기관에 이제 일개 한 몸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이댔지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딜을 하다 보니까요, 그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뉴욕타임스 관계자가 자신도 정말 수많은 광고를 봤지만 이런 헤드라인에 대한 광고는 처음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의 광고는 정말 꼭 우리 뉴욕타임스에서 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이 광고 사람들을 이 색다른 아이디어, 남들이 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런 광고가 나올 수 있었고요. 그런 광고를 통해서 또 세계적인 유력지에 경기 표기를 또 유도할 수 있었던 기폭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자녀분들,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 주부님들 다들 어떻게 보시면 이 창의적인 마인드를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훈련을 우리 자녀분들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물론 인생의 선배님들의 그죠? 이 발자취를 따라다니는 거, 벤치마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시대에 그죠? 우리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세계의 정말 이 청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겨룰 때는 그들과 경쟁해서 반드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저희가 안아서요, 그들과 함께 리드해 나갈 수 있으려면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우리들만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미친 실행력입니다.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아이디어만 좋으면 뭐예요, 그죠? 실행에 못 옮기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바로 여러분 도전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강조했던 단어가 뭐냐? 바로라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뭐 했습니다. 예, 60분 동안 제가 진행하면서 바로 뭐 했습니다. 바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뭐냐면요, 생각에 있으면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정말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지금 이제 여기 보여드렸던 이 자료 화면은요, 그야말로 제가 그죠? 예, 이 정말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그래도 성공했던 프로젝트를 예, 요약해서 가져온 겁니다. 예. 하지만 제가 성공했던 이 프로젝트는요, 제 인생에 불과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죄다 실패한 겁니다. 실수하고요. 뭐 정말 다른 세계적인 기관에 제가 대시를 했을 때요, 문전박대 당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 실수와 실패가 있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성공적인 이런 프로젝트의 확률이 점차 성공의 확률이 높이 올라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이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도전 정신,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3.1절입니다. 이 3.1절 날 뭐 우리 개개인의 어떤 생각을 예, 또 정리할 수 있는 휴일에 그죠? 이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우리의 어떤 문화나 역사, 그죠? 이런 부분에서 주변국에서 굉장히 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지켜주질 절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독도 프로젝트를 제가 수년간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다 보니까요, 우리 독도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계속적인 우리 독도의 사랑, 그죠? 독도를 아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요. 늘 뭐 언론상에서 뭐 우리 국민들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습니다. 실효적 지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해외에도 많이 나갈 수도 있지만 정말 자녀분들이랑 함께 울릉도와 독도에 2박 3일로 한번 금토일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예, 이 영상으로 자녀분들 같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거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또 한 이 매개체로서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취업이 힘들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 그런 청년들이 늘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늘 준비를 해서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정말 세계를 무대로 해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끔 우리 모두가 이런 기본적인 이 글로벌 에티켓,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이 미친 실행력을 실천해 나갈 때 그야말로 세계를 리드하는, 세계에 공헌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진짜 이런 강연에 대한 박수는 일어서서 쳐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만감이 교차되는 강연이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동하셨죠? 그 진심과 그 열정이 저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해보자 뭐 도전과 아까 말씀하신 오기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소중하게 만든 그 기획안이 쓰레기통에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좌절하기 마련이거든요. 마치 내 마음이 저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드세요? 그때는 진짜 정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뽑는데 정말 막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좋게끔 생각을 했죠. 지금은 내가 아무 힘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언젠가 이 기업에서 반드시 먼저 전화를 할 날을 한번 기대해 봐야겠다.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강의는 세계 73개국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한 가지 바람은 그분들에게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도 가능한 것이 실은 제가 한 6, 7년 전에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지역에 작은 동양 정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양 정원에 중국어 안내 방송과 일본어 안내 방송은 있는데 한국어 안내 방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교수님과 함께 건의를 드려서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이렇게 보여도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녹음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번역을 하고 직접 녹음을 하고 또 엔지니어 한 분이 도와주셔서 함께 한국어 안내 방송을 시작하게 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잘했죠, 교수님. 멋지십니다. 아니 그게 이제 그 뭐 엄청난 규모의 정원도 아니고 하나의 공원에 지나지 않지만 그 세계 각 곳에 계신 교민 여러분께서 조금씩 좀 용기를 내시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재동포 분들 중에 가장 뿌듯했던 게 뭐냐면요. 예전에 이제 독도 전면 광고가 나오고 나서요. 한 뉴욕의 세탁소 사장님이 연락을 주십니다. 정말 뉴욕타임스를 늘 보는데 광고가 점차 이렇게 많이 나오고 커져 나가는 걸 보고 너무나 뿌듯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도울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대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제가 여쭤봤더니 광고 파일을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시려고요? 상업적으로만 사용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 했더니 이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 맡기면요. 이게 비닐을 덮어주잖아요. 그 비닐 뒷면에 독도 광고를 인쇄해서 세계인들한테 나눠준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들이 모이다 보면은 정말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소식이 또 지나고 나서요. 이 캐나다의 한 택배회사 사장님께서 또 연락을 주십니다. 우리 택배 회사에서는 전 세계 60여 개국에 택배 박스가 나간대요. 그곳에 또 광고를 인쇄해서 박스 자체. 그래서 세계인들한테 널리 알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재동포 분들의 어떤 힘,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의 우리나라 이미지를 다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한 명의 작은 첫걸음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군요. 진짜 대단하세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이 활동들을 더 해서요. 나중에 정말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과 함께 나중에는 정말 대한민국과 세계를 정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커넥터 역할을 제대로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다음에 이제 WHO의 그 이종욱 사무총장님 이런 분들이 계신 게 한국분이라고 하면 다 놀랍니다. 그것처럼요 세계에 정말 공헌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을 키우는데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말 그대로 저지르고 다니실 분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죠. 가장 큰 적은 밖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이다. 오늘 3.1절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무관심했던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 우리를 돌아보고 열심히 응원해드리고 우리도 참여하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감하시죠?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의 특강을 들어봤습니다. KBS